이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 남부 전선의 핵심 전력이 사실상 그냥 증발해버렸어요. 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그 장거리 타격 미사일 이스칸데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우크라이나의 덫에 걸려들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이게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어쩌면 2026년까지 뒤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매복 공격이라고 보기엔 그 안에 담긴 전략이 너무나도 여러 겹으로 쌓여 있더군요. 신비전부터 전자전, 인공지능 기술까지 현대전의 모든 요소가 정말 압축되어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럼 그 체스판의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료를 보면 작전의 시작은 새벽 4시.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네, 러시아 호송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이죠. 며칠 전 공습으로 반파된 이스칸데르 발사대를 이제 안전한 크림반도로 옮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하고 비밀스러운 임무였고요. 성공하면 몇 달 안에 전력을 복구하지만 실패하면 남부전선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마비되는 그야말로 명운이 걸린 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보통 포탄이 아니거든요. 최대 500km 밖에 있는 목표물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회피기동까지 하는 러시아가 정말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는다는 건 단순히 팔 하나가 부러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남부 전선 전체를 지휘하는 뇌 일부가 손상되는 것과 같은 아주 심각한 전략적 타격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호위를 했을 겁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전조등도 전부 끈 채로 이동했고요. 자체 방공 차량에 따라 붙고 심지어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까지 가동하고 있었죠. 크림반도에서 뻗어나오는 그 레이더망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을 테고요.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완벽한 방어 태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눈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걸 봤죠. 바로 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고고도 정찰 드론에 달린 그 열화상 카메라는 더 이상 빛이나 소리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이제 밤과 낮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거죠. 아무리 어둠 속에 숨어도 그 수십 톤짜리 쇳덩어리인 차량 엔진, 배기구, 타이어 마찰열, 심지어 연료 탱크에 담긴 에너지까지. 네네. 그 모든 게 밤하늘에는 아주 선명한 열 신호로 드러나는 겁니다. 러시아 호송대는 스스로 나 여기 있다고 광고하면서 달리는 등대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드론 운영자의 모니터에 16개의 선명한 열점이 딱 찍혔을 때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렸군요. 네, 그저 조용히 좌표를 추적하면서 다음 단계를 기다렸죠. 완벽한 함정은 서두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이 대목이 이번 작전의 정말 백미중연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F-16의 임무는 호송대를 폭격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소위 말하는 적 방공망 제압 작전의 아주 전형적인 교본입니다. 직접 공격이 아니었다고요? 네. F-16은 직접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멀리서 실제 전투기 편대와 똑같은 레이더 신호를 내뿜는 기만체, 그러니까 미끼를 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전투기 편대를 보내서 러시아를 속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러시아 레이더에는 갑자기 수십 대의 전투기가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건 기술의 우위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압박인 거죠. 레이더 운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석할 시간도 없었겠네요. 그럼요. 매뉴얼에 따라서 즉시 요격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순간 요격을 위해서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는 그 순간 자기들이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표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외친 셈이죠. 그 신호를 F-16이 포착해서 이번엔 진짜 미사일, 그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한 거군요. 네,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서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그렇게 호송대의 방패는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호송대는 자신들을 지켜주던 눈과 귀가 멀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그 죽음의 길을 달리고 있었다는 점이죠. 정말 끔찍하네요. 이제 방패가 사라진 무방비 상태의 호송대를 향해서
진짜 사냥꾼인 자폭 드론 부대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거의 붙다시피 한 초저공 비행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하지만 러시아의 그 강력한 전파방해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드론을 정밀하게 조종할 수 있었을까?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전파 방해가 시작되자 외부와의 통신을 포기했습니다. 통신을 포기했다고요? 그럼 조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외부 조종을 포기하고 내장된 자율 인공지능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아, AI 모드로? 네. 이 순간부터 드론은 더 이상 조종사의 명령을 기다리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냥꾼이 된 거죠. AI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가장 가치 있는 여론을 찾아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전파 방해는 드론의 눈과 두뇌는 막을 수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뜨겁게 달리는 호송대는 AI 드론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유혹적인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AI의 첫 번째 판단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첫 드론은 가장 중요한 이스칸데르 발사대를 노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딜 노렸죠? 그 바로 옆을 달리던 지원 차량을 타격했습니다. 지원 차량이요? 왜 하필? 그게 바로 인간 지휘관이라면 망설였을. 하지만 AI는 냉철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최적의 수였던 거죠. 핵심 목표를 직접 타격하면 한 대를 파괴하는 데 그칠 수 있지만 지원 차량, 특히 유류나 탄약을 실은 차량을 먼저 타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연쇄 폭발. 맞습니다. 그 폭발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도로 자체를 그냥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거대한 화염과 파편이 주변 차량을 덮치고 뒤따르던 차들은 급정거하거나 피하려다 서로 뒤엉키면서 대열 전체가 와해되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직접적인 파괴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마비를 노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돌멩이로 연못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죠. 그야말로 도미노 효과군요. 첫 폭발로 완벽했던 호송대의 질서는 순식간에 혼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드론들은 새로운 명령 없이도 그 혼돈 속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거나 아직 움직이고 있는 열점들을 향해 스스로 돌진하며 사냥을 마무리했고요. 고속도로가 순식간에 불타는 폐차장으로 변해버렸겠네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작전의 효율성입니다. 러시아는 값비싼 S-300 같은 방공 미사일을 소모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훨씬 저렴한 드론으로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선을 파괴했다. 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비용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비대칭 전략의 무서움입니다. 수십억짜리 자물쇠를 수만 원짜리 만능 열쇠로 열어버린 셈이군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은 몇몇 차량들은 마지막 희망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만 건너면 살 수 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체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요. 사실상 체크메이트 단계였죠. 다리 같은 병목 지점은 군사작전에서 가장 고전적인 매복 장소인데 그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하고 혼란스러웠다는 증거이기도 하네요. 우크라이나는 도망치는 차량을 굳이 쫓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놀랍게도 드론들은 도망치는 차량을 추격하는 대신 그들이 도착할 다리 진입로 주변의 지원 및 정비 구역을 미리 타격해버렸습니다. 아, 퇴로를 먼저 차단해버린 거군요. 네, 이 마지막 한 수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던 곳이 불타는 잔해와 파괴된 도로로 막혀버린 거대한 함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가 된 거네요. 그렇죠. 러시아가 필사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시간이라는 마지막 변수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서 심리적인 파괴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저항 의지는 완전히 꺾이게 되거든요. 날이 밝았을 때 고속도로에 남은 것은 조용한 작전의 성공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개된 가시적인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작전이 단순히 미사일 발사대 몇 개를 파괴한 것 이상의 더 큰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러시아 남부 전선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사실상 거세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스칸데르 시스템은 쉽게 찍어낼 수 있는 장비가 아니거든요. 복구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데 지금 러시아 상황을 보면 2026년까지도 회복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전력을 잃은 거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병참선에 가해진 압박입니다. 다리 진입로가 손상되면서 남부로 향하는 모든 군수물자와 병력 이동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쟁은 결국 보급 싸움인데 그 혈관 하나가 막혀버린 셈이죠.
결국 이번 작전은 러시아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네요. 이제 어둠 속에 숨거나 전파 방해 장치 뒤에 숨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당신들이 내뿜는 그 열 자체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약점이라는 것을요. 맞습니다. 소수의 드론과 정교한 전략 하나가 전쟁의 균형추를 조용하지만 아주 무겁게 움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은 탱크와 미사일을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를 누가 먼저 보고 듣고 분석해서 상대의 의사결정 고리를 파괴하느냐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네, 바로 그 우다루프, 관측, 판단, 결정, 행동 싸움이죠. 우크라이나는 정보의 우위를 통해서 러시아의 행동을 완전히 예측하고 통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술과 전략이 결합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요. 네, 그러면서도 이 치밀한 전략의 이면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군사나 정치 문제에 관심 있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징 시사 채널에서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